네, 피터 생각 들어보죠. 예, 안녕하세요. 아임피터 임명구입니다. 아, 예. 연결 바로 돼 있었군요. 어제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셨나요? 선거 아, 결과? 예. 마음을 너무 졸여왔고. 아, 예. 그 참 경남 창원 성산지구가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 참 그랬습니다. 자, 어제 국회의원 보선 결과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들으셨습니다마는 창원 성산 노회찬 지역구에서 불과 500여 표 차이로 정의당 후보가 가까스로 당선됐습니다. 단일화도 했고 노회찬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 그의 빈자리 굉장히 많이 느끼고 특히 거기는 노동자 관련해서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예민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 있게 이기지 않겠느냐라는 게 대부분의 예상이었는데 완전히 빗나갔다고 해도 과장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박빙까지 갔던 배경 그리고 막판 역전에 성공했던 원인 우리 피터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어저께 상황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 개표가 되자마자 이제 강기훈 후보가 되게 앞섰거든요. 그때 그 처음에 개표가 됐을 때가 이제 창원시 반송동 네. 사전 투표가 이제 함이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강 후보가 계속 이제 앞서 나갔고 이게 이제 개표율이 한 94%까지 넘어갈 때까지도 이제 유지됐기 때문에 네. 일부에서는 이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뭐 그래서 밤 10시쯤 피터 잠깐 미안해요. 밤 10시 20분인가 KBS는 창원 성산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 당선 확실 뭐 이런 걸 자막으로 내보내기도 했어요. 네, 그렇죠. 한겨레도 실제로 져서 안 되는 선거 졌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는데 예. 일단 이 박빙의 승부라는 것까지 이제 오게 된 배경은 어찌됐던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어느 정도는 먹혔다. 근데 사실 모든 선거가 기본적으로 중간에 그 총선 전에는 그 총선에는 정부 심판론이 어느 정도 30% 이상은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저는 볼 수 있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이렇게 정부 심판론이 먹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강기훈 후보가 졌느냐? 그건 사실 이제 오세훈 후보의 그 노회찬 의원 비하 발언하고 예. 황교안 대표의 그 축구장 창원 송산지구 그 축구센터 들어가갖고 불법 선거 운동하면서도 떳떳하다고 뭐 자기는 뭐 그렇게 잘못 없었다고 했던 예. 이런 해프닝 내지는 또 불법 선거 운동 이런 점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이제 그 지역 기자들 특히 이제 경남 도민일보 기자 임종근 기자 같은 경우는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그 강기훈 후보가 이제 앞서니까는 그러면은 여영국 후보가 강세인 지역의 그 투표함은 나중에 열겠구나. 이런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중앙에서 내려온 그 언론사 기자들은 모르고 그냥 가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뭐 그런 기사 했었는데 실제로 막판에 네. 그 여영국 후보 강세 지역이었던 이 창원시 사파동 이쪽에서 거의 한 20표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지역에서는 이게 작은 곳에서 갑자기 몰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이제 어떤 박빙의 승부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가슴 뚫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무조건 여영국 후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은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다 이제 합쳐져 갖고 나온 선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노회찬 프리미엄이라고 그럴까요? 후광 효과 이런 것도 있었고 상당히 분위기는 좋을 것이라고 했는데 경남 서부 지역에 묘한 정서가 좀 부는 게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 오세훈의 노회찬에 대한 패륜 발언이라거나 축구장에 들어가서 왜 뭐 뻘짓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 아무튼 참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개표 완료 때까지 한 4-5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통영 쪽 한번 보죠. 뭐 결과적으로만 보면 이변은 없었습니다. 자유당 후보가 상당히 큰 표차로 승리했는데
거기가 뭐 원래 수구 보수 세력의 아성 중의 아성이다. 아주 초강세 지역이다. 그러니까 뭐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자유당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황교안 대표한테는 결과적으로 좀 힘이 실릴 수 있겠다. 뭐 왜냐하면 황교안 키즈라고 불린 사람을 내려 꽂듯이 가서 공천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앞으로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황교안 체제라거나 조금 더 나아가면 내년 총선까지 갈 때 자유당이 적어도 경상도 TK, PK 지역에서 어느 정도나 힘을 발휘할지 조금 이릅니다만. 저는 이번 통영 고성에서 우리가 뭐 당연히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길 것은 보통 예상을 했는데 네. 이 35.99%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가 이제 30% 넘었거든요. 네. 이 정도 이제 득표했다는 게 일단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는 무조건 PK 지역의 강세다. 딱 이렇게만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씩은 또 어떤 면에서 유권자의 눈이 굉장히 정치인들보다 더 날카로워지면서 뭐 복잡해졌다. 네. 복잡계로 변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황교안 퀴즈. 네. 이 황교안 퀴즈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은, 정당선자가 대검찰청 공안 1, 2과장,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대검 공안부장 이렇게 거친 공안통인데, 이 황교안 대표도 거의 비슷한 그렇죠. 과정을 거쳤어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거의 뒤를 잇다시피 해서 정홍 당선자한테 간 건데, 특히 이제 2014년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때 당시에 위원정당 단체 대책 태스크포스 팀장이 정 당선자였는데, 네. 이때 했던 게 이제 통합진보대 해산.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어떻게 보면 황교안 퀴즈, 황교안 리틀 황교안 똘마니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예. 자기가 꽂아준 사람이 당선됐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나의 능력을 보여줬어. 네.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나만 따라와. 이런 게 이제 사실 입증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뭐 황교안 개파 또 내지는 친황행으로서 어떤 주서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예. 결국은 대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공천권이고, 그 공천권은 내년 총선에서 발휘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친황 이게 뭐 황교안 대표 밑에서 이제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볼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정경심 후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양문석 후보가 36%를 얻은 것은 지난 19대 총선에 비해서 그때 19대 총선에 나갔던 민주당 후보는 19%쯤 얻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난 건 사실이고, 작년에 치러졌던 지방선거에 통영시장이나 고성군수로 출마했던 민주당 후보들이 40%를 넘겼던 것을 생각하면 그전보다는 조금 덜 얻은 거고, 그런 점이 있죠. 물론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단순 비교하기엔 좀 각자의 특성이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거나 표차가 꽤 컸다는 것과 황교안 키즈 1번 타자로 나서서 아무리 안방이라고는 하지만 됐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에게 뭐 잠시 좀 어깨에 힘을 넣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불씨가 하나 좀 남아 있어요. 선거 막판 통영 선거에서 기자 돈봉투 폭로가 나왔죠. 자유당 후보 당선자인 정점식, 이제는 의원이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어제 바로 당선증을 주니까 나는 돈질에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 우리 측 누가 했는지는 모르나 나와는 상관없는 돈질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선거법 위반 관련 소송이 제거되거나 수사에 나서면 뭐 좀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돈봉투를 준 사람이 이제 오 씨라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친분이 전혀 있는 게 아니고, 알고는 있다,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오 씨가 성격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활동했던 분이 아니다. 예.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자의 매수 의혹 돈봉투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 보도 후에도 나는 뭐 그런 면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걸리면 항상 이런 그렇게는 뭐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당직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의 윗선이 누군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런 공직선거법의 가장 핵심적인 수사는 당사자거든요. 그렇죠. 오 씨가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 했는지 이제 이게 되게 좀 중요한데 본인 스스로 보험까지 주면서 이렇게 선거운동하는 사람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그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추론이 가능하죠. 무슨 돈이 썩어나 자빠져서 자기 생돈 들여가면서 지역 신문의 기자한테 돈을 주면서 정아무개 후보 좀 잘 봐달라, 좋은 기사 써달라라고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뭐 팬심이나 충성심이 강할지 모르지만 돈 어디서 났느냐 그런 거 물어보면 될 텐데 뭐 답변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또 뭐 임기가 지금 1년밖에 되진 않지만 아무튼 선거법 돈질 관련이면 전형적인 케이스가 지금 이런 거잖아요. 나는 모른다. 내가 직접 준 거 아니고 내가 돈 주라고 내가 내 돈 꺼내 준 것도 아니다.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한 과잉 충성인데 어떻게 그렇게 된 모양이다. 라고 발뺌들을 많이 하는 건 많이 봐왔죠. 저는 이번에 이제 폭로한 그 한려투데이 기자가 되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 사실 이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거를 폭로함으로써 사실 지역사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사회에서 그런 어떤 고립감 내지는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위험성도 있는데 그걸 감안하고도 폭로를 했다는 사실에 저는 기자 정신에 대해서 좀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네. 피터다우신 충분한 격려 이해가 갑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IM 피터 그 페이지 가봤더니 말이에요. 기사를 올리셨던데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실리를 챙긴 선거다 이렇게 분석하셨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분석하시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자유한국당은 뭐 문재정부 심판론이 뭐 먹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내부적으로 가면은 자유한국당 조금 더 힘든 지경에 치여졌어요. 왜냐면은 정의당이 이제 한석을 차지하면서 기존에 지금 정의당이 그 지역구하나 비례대표 4석에서 5표였고 민주평화당이 14석. 그래서 이제 합치면 19석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했죠.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이제 20석이 충족됐어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국회는 뭐냐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해서 3개 교섭단체 체제로 돌아갔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어떤 뭐 주도권을 좀 갖고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패스트트랙이라든지 공수선거법 이런 거 관련돼서 뭐 공수처에서도 계속 이제 조율을 하거나 캐스팅 보트라고 하면서 고집도 많이 부렸죠.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이제 개편이 되는 거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바른미래당보다는 사실은 민평당이나 정의당의 그 얘기가 훨씬 더 조금이라도 얘기가 잘 통하니까는 그렇죠. 네. 결국 이제 바른미래당보다는 이 4개의 교섭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해졌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만 잘 이렇게 뭐 이렇게 수신다고 그러나 잘 건드리면은 이게 자기들의 어떤 전략에 맞춰서 다 뭐 민주당의 패스트트랙이나 공수처를 이제 반대할 수 있었는데 이제 네. 다른 교섭단체가 생기면서 이게 복잡해진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저는 어떤 면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지만은 그 교섭단체가 4개로 바뀌면서 어떤 면에서 민주당이 예전에 비해서 좀 폭이, 그러니까 네. 활동 폭이라든지 좀 묵은 아군 지지자를 한 명 더 늘어남으로써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가기 좀 편해졌다고 좀 생각합니다. 다만 결국은 보궐선거가 1대1, 그러니까 한석 이제 얻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국회에서 각 교섭단체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똑같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기면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로서의 몸값은 당연히 조금이라도 줄어들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맨 첫 번째 문답에서 우리 피터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박빙 승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이것은
여러 정파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보궐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피터 생각, IM 피터 TV의 임병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